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건, 이건 녹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팔 수 있죠? 서울 광장시장에서 한 외국인에게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전역에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성 열매로 분류되어 있는 그 음식을 우리 한국인들은 길거리에서 간식으로 사 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체코에서 온 26세 청년 야로슬라프 씨가 서울 광장시장에서 목격한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가 뜨거운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내는 그 작은 노란 열매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먹으면 병원에 실려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간식으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야로슬라프 씨의 증언입니다. 유럽에서는 수백 년간 악마의 열매라고 불리며 기피해온 이 음식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국민 간식이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이 특별한 음식 문화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사연의 전말을 직접 이 상황을 겪은 체코 청년 야로슬라프 씨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로슬라프 노바크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온 26세 대학원생으로 한국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몇 년 전 서울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겪은 그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광장시장을 처음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체코의 어떤 시장보다도 활기차고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한국 전통 음식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던 중 한 할머니의 좌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은 철판 위에서 노란색 열매들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 노란 열매는 바로 은행나무 열매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배운 바로 그 열매 말입니다. 체코에서는 이 열매를 독성 식물로 분류해서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할머니께서는 능숙하게 은행을 뒤집어가며 구우시고 주변 한국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은행을 사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체코에서 자란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아이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어른들이 빨리 치워버립니다.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정기적으로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은행을 음식으로 만들어 파시고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은행나무 열매가 맞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저것이 은행나무 열매가 맞는지,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웃으시며 당연하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에서는 가을철 대표적인 간식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라웠습니다. 같은 지구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분들이 이 은행을 수천 년 동안 안전하게 먹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구워주신 은행을 조심스럽게 하나 맛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평생 독이라고 배워온 것을 입에 넣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어본 순간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행은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민족인지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체코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들 믿지 못하더군요. 은행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유럽에서는 은행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한국에 머물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은행나무에 대한 인식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세기경 독일과 프랑스 지역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먹고 중독된 사례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유럽 사람들은 은행나무 열매의 올바른 조리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14세기 흑사병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기근으로 고생하던 농민들이 은행나무 열매를 날 것으로 먹다가 집단 중독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유럽에서는 은행을 악마의 열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옛 문헌을 보면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15세기 바이에른 지역에서는 은행나무 근처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쓰러지는 일이 빈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들이 떨어진 은행을 주워 먹었기 때문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은행나무 자체가 저주받은 나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은행나무를 심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은행나무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철이 되면 떨어진 은행 열매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시민들이 고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8세기 파리의 의료진들은 은행나무 열매 중독을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 경련 등이 있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현재 유럽에서도 은행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수나무만 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열리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하의 공원들을 보면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만 모두 수나무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매년 가을철이 되면 혹시 모를 은행 열매 때문에 공원 청소를 더욱 철저히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식량이 부족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은행을 먹으려고 시도했다가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더욱 은행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은행나무 열매를 독성, 식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은행나무 잎도 만지면 안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니 제가 광장시장에서 받았던 충격이 더욱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럽인들에게 금기시되어 온 것을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먹고 있었으니까요. 오스트리아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아직도 은행 중독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실수로 은행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아예 은행나무 재배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지역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은행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입니다. 벨기에의 한 식물학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은행이 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군요.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은행을 먹었다고 하자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럽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은행 요리를 경험한 후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 국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 반응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먼저 독일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은행을 먹었다고 하자 모두들 기절초풍했습니다. 특히 의대생인 친구는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은행 중독이 응급 상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는 친구는 세계 어느 요리책에서도 은행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레시피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독성 식물을 다루는 위험물질 관리 교육에서만 은행을 봤다고 하더군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친구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식물인데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친구는 미국에서는 은행나무를 관상용으로만 키운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나 공원에 심어놓은 은행나무 근처에는 반드시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호주에서 온 교환학생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 친구는 호주에서도 은행나무를 키우기는 하지만 열매는 절대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은행 열매는 환경 쓰레기로 분류해서 특별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캐나다 친구는 더욱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야생에서 독성 식물을 먹고 중독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절대 만지지 말라고 교육받았다고 하더군요. 북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르웨이 친구는 노르웨이에서는 은행나무 자체를 거의 키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추운 기후 때문도 있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친구는 정부 차원에서 독성 식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때 은행이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은행나무 근처에서 놀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하더군요. 이탈리아 친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요리 문화가 발달한 나라인데도 은행을 음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친구는 세계 각국의 식재료를 다뤄봤지만 은행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친구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과거에 은행을 먹으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독성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중독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친구는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은행나무가 자라는데 현지 사람들조차 그 열매는 절대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야생동물들도 은행 열매는 피해서 먹는다고 하더군요. 인도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인도는 다양한 향신료와 약초를 사용하는 나라인데도 은행만큼은 위험한 식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은행은 독성 식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친구는 남미에서도 은행과 비슷한 독성 식물들이 있는데 모두 식용 금지 식물로 분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원주민들도 이런 류의 식물들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런 전 세계적인 반응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한국 사람들만이 은행을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독성 식물 목록에 은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은행은 위험한 식물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간한 세계 식용식물 가이드북을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전 세계 수천 가지 식용식물이 소개되어 있지만 은행만큼은 한국의 사례만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에서도 은행을 식용금지 식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조차 은행을 구하기 어려워서 고향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더욱 엄격합니다. 은행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도 은행 요리를 메뉴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을 수천 년간 안전하게 먹어온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어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은행을 먹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른들조차 두려워하는 것을 한국 아이들은 간식으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옛날부터 한국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연의 선물을 지혜롭게 활용해왔다고 하시더군요. 은행도 그런 자연의 선물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은행 요리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한국의 신기한 음식 문화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잡지에서도 한국의 은행 요리를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음식 문화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위험을 기회로 바꾼 한국인들의 지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나라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은행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인들의 지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은행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은행에는 징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은행을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징코톡신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입니다. 적은 양을 먹어도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양을 먹으면 경련이나 의식 잃음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대로 된 조리법으로 처리하면 이 독성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한국식으로 조리한 은행에서는 징코톡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통의학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리한 은행은 독성이 완전히 제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좋은 성분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은행에는 징코톡신 외에도 많은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펠류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레시틴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영양 성분들은 한국 전통 조리법으로 처리해도 그대로 보존된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은행을 기침과 천식에 좋은 약재로 사용해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은행이 폐를 보호하고 가래를 사귀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이런 전통의학의 기록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징콜라이드라는 성분이 실제로 폐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럽의 몇몇 연구기관에서도 한국의 은행 조리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유럽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낸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설명되는 조리법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완성한 것입니다. 한국 전통 지식의 우수성은 은행 조리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효기술, 저장기술, 조리기술 등 한국 전통 음식 문화 전반에 걸쳐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철학이었습니다. 자연의 위험한 요소도 지혜롭게 활용해서 유익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인터넷에 공유한 후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은행 요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해외 거주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현지에서는 은행을 구할 수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제 영상이 100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일부는 직접 한국에 가서 은행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미슐랭 스타 셰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파리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 셰프는 은행 요리를 메뉴에 추가하고 싶어 했지만 현지 법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교에서는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품과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의 독성 식물 처리 기술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BBC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음식 문화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특별함을 알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호주에서는 한국문화원과 함께 은행 요리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지 한국인들이 고향의 맛을 선보이는 행사였는데 호주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은행 요리 시연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식 평론가들도 한국의 은행 요리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기회로 바꾼 한국인들의 지혜라고 평가하며 세계 음식 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를 가진 나라인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후 저는 다시 체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체코로 돌아간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라하 시내에 한국문화원이 개설되면서 한국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은행 요리 시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체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체코 사람들이 은행 요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했습니다. 프로그램 당일 많은 체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반, 걱정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요리사 선생님께서 은행 조리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평생 독일하고 배워온 것을 음식으로 만든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리사 선생님의 세심한 설명을 들으면서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은행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을 때 여전히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나서서 은행을 맛보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드렸습니다. 한 명씩 용기를 내어 은행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작은 조각만 먹어보던 사람들이 점차 놀라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0대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쟁 때 식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먹어봤지만 은행만큼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먹는다며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체코 방송국에서도 이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체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체험하는 모습이 저녁 뉴스에 나갔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 체코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국어 강좌 신청자가 늘어났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음식이 가진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나의 음식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한국의 은행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한국의 은행 조리법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한국문화원에서 은행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점차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유럽 사이의 문화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바뀐 것입니다. 그 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체코 대학생들과 함께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와보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처음 은행을 맛봤던 그 할머니를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기억해 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함께 온 체코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점차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체코로 돌아가서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여행을 마치고 체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은행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음식 문화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민족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은행 요리 문화는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바꾸는 지혜,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하는 용기, 그리고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피하는 것을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특성은 은행 요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치, 젓갈, 장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발효 기술만 해도 그랬습니다. 썩는 것과 발효하는 것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해서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는 철학이 음식 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도 인상 깊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음식 조리법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주며 함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처럼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한국의 전통이 지켜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특별함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지혜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과 함께 한국 음식도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이 더욱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음식 문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시게 될 때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할 수 있지만 제대로 설명해 드리면 분명히 감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만 안전한 조리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음식을 소개할 때 그 배경과 역사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깊은 문화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도 중요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천천히 설명해서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문화를 유럽에 알리는 일을 계속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지식이 현대 과학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혜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인생을 바꿀 정도의 깊은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나라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요리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특별함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예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이 보여준 그 놀라운 모습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은행 하나로 시작된 제 한국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